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뒤처졌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에너지 정책 부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한데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발전 이런 재생에너지는 발전소 만들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환경운동연합 박상현 기후비상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작년 기준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포함해서는 7.6%인데요. 네. 이게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율만 따지면 4.7% 정도로 나와 있고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비중이 0.55%, 그리고 태양광 발전은 4.12%, 합쳐서 4.67%, 대략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는 페루, 태국, 도미니카 공화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율이? 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발표한 국제전력 리뷰 2022 보고서를 보면 2021년에 전 세계 발전량의 10.3%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년도인 2012년도에 이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비중이 9.3%에서 1%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50개 국가가 전력의 1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했으며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이 여기에 새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발전량의 4분의 1 이상의 이미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는 국가도 덴마크는 51.8%, 스페인 32.9%, 독일 28.8%, 영국 25.2% 등 10개국에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좀 감축해야 된다, 탄소 중립도 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를 이제 가는 방향은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2018년 송도에서 개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불리는 회의에서 2030년까지 201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45%를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IPCC 1.5 특별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또한 2019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는 대략 7억 13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 6억 1천만 톤이 이제 배출되었고 네. 그 퍼센트로 따지면 87.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많기 때문에 이제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시키는 정책이 필수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 기본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시설 건설할 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주로 어떤 이유들 때문입니까? 네, 주민들의 반대가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확대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예. 주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로는 발전 시설에 의한 경관 침해, 그리고 태양광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공해, 그 발전 설비나 공사에 따른 소음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했을 때 말씀하신 빛공해, 소음 이런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건설 과정에서 이제 경관 침해, 반사광에 의한 빛공해, 소음 문제도 분명히 쟁점이 되는데요. 네. 풍력 발전과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 소음의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이게 저주파 소음이란 게 정확히 확립되진 않았지만 보통의 음파의 주파수 영역이 100Hz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풍력 발전기 모터에서 이제 이런 저주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력 발전 보급이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은 이런 저주파 소음이 순환기나 호흡기, 신경 내분비 등 사람의 생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양 생태계 문제, 어획량 감소 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또한 정확한 계획이 없으면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의 거부감 없이 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길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네, 태양광 풍력 발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민들의 반응, 즉 수용성 문제를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외지에 있는 분들이 부숙 들어와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풍력 발전 시설을 지으면 이제 마을의 경관 해치고 심지어 땅을 빌려갖고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쫓겨난다면 누가 반길까요? 네.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려고 발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주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민들이 투자를 하면 개발 이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되고 주민도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조금 높아지고요. 예. 이와 같은 시민 참여 이익 공유 모델이 이제 덴마크와 독일 같은 유럽이 재생에너지 선진국이 된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조금 잘 벤치마킹해가지고 주민들과 잘 소통하면서 보급을 추진하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재생에너지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은 그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근데 이제 사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출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단점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의 단점으로 출력의 변동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맞는 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 그 조건의 자연의 입지에 따라서 일단 전력 생산량이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의 전력망, 전력 계통을 조금 새롭게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전력 계통은 이제 화력과 원자력과 같이 이제 중앙 집중식의 전력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는 지역 분산 에너지라고 해서 이에 걸맞는 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존의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직성, 이거 경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전력망 운영에 부담이 될 때라는 게 전력계통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기술, 그리고 자동차에서 전력망으로 전기를 이동하는 V2G라는 기술과 같은 기술도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의 변동성 문제, 그리고 그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가 선제적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좀 대대적인 대편이 필요하겠다, 그지? 근데 네,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지금 이게 단순히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이 환경을 위한 정책은 조금 아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산업 통상 문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간 차원에서 진행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100%로 채우는 아리백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리백에 가입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는 EU나 미국에서 이제 무역 시에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게 되는 탄소 국경세 같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수출할 때 이 물건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예. 정책인데, 예.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로 하지 않고 화력이나 원자력을 사용했었을 때 그런 세금을 더 많이 관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산업 통상 정책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한 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정부에서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예,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배출하지는 않는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핵폐기물 같이
안전 문제 그리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양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환경단체 입장에서 원자력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은 2029년까지 고리원전 부지 내에다가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 시설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고준위 방패장 부지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내부, 특히 고리원전 내부에 건식 저장 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영구 방패장화가 된다라고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에 관련해서 이제 부산의 탈핵단체, 전국의 탈핵단체와 연대를 하며 이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0월 20일에는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의장에게 고리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네. 이제 네, 알겠습니다. 10월 24일 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